여러분, 회사를 지금 창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창직을 준비하시거나 또 스타트업을 준비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결국은 그 이름, 그 브랜드 네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은 브랜딩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샤넬, 또 포더, 또 네슬레 이처럼 그 창업자, CEO의 이름을 직접 따서 짓는 경우도 많고요. 또 두 단어를 결합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 하면은 항해하다는 내비게이터 플러스 사람 ER 붙여서 네이버, 즉 인터넷을 항해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또 했고요. 또 유튜버 하면은 당신, 또 튜버 브라운관 해서 유튜버, 또 우리가 흔히 그 요즘 인스타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인스턴트 플러스 텔레그램 해서 인스타. 또 요즘 뭐 이거 저도 이거 가끔 활용하고 있는데요. 당근 마켓, 당신 근처 마켓, 당근 마켓. 또 숨은 고수 또 해서 숨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뭐 여기요, 이쪽으로 빨리 토세 해서 이렇게 뭐 돈을 뭐 보내거나 송금하거나 할 때 쓰는 토서. 또 뭐 우리가 야 놀자, 야 놀자, 아니면 우리가 여행 갈 때 뭐 막 서로 그냥 금쳐가면서 어디 갈까 하다가 우리 여기 가면 어때, 여기 어때, 뭐 또 우리가 일상 그 흔히 우리가 일상 쓰는 말에서 또 브랜드를 찾기도 합니다. 또 뭐 고대 그리스 로마 어떤 이런 신화에서도 브랜드 네임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니케, 그 나이키, 그 승리의 여신을 상징하는 니케에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나왔고, 또 우리가 한국의 그 피로회복제 바카스는 그리스 신화의 술의 신 바쿠스라는 거기에서 바카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신화나 인물에서 또 브랜드 네이밍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흔히 뭐 우리가 여러분 그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커피도 자주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읽었던 소설인데요. 그 미국 소설가 멜빌의 소설 모비 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S를 붙여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심벌은 바다의 마녀 혹은 요정인 세이렌, 또 반인 반수 인어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마존닷컴, 아마존 잘 아시잖아요. 남아메리카 강, 아마존 강 그런 것도 연상되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인족을 아마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의 인류 기업 아마존, 또 그 브랜드의 또 유래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흔히 요즘 앞으로의 세상 메타버스 하면은 메타 가상, 그리고 유니버설 세상, 가상 세상을 상징하는 메타버스, 뭐 이러한 그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기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그 브랜드 네이밍 작업은 주로 브랜드 네이밍 전문 기업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내 임직원들에게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네이밍하는 수가 있고, 또 개인이 1인 기업이 요즘 뭐 창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브랜드 네이밍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그 브랜드 네이밍을 우리가 흔히 보면 그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또 금액도 수십억 또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아, 기업의 정체성을 하는 그 기업 브랜딩, 기업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흔히 우리가 그 CI,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해서 기업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련의 작업, 또 제품, 프로덕트 또 아이덴티티, 제품의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 또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쉽게 얘기해서 브랜드의 어떤 그 가치, 비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BI 작업이 있을 수 있고, 또 대학에서는 또 뭐 유니버시티 아이덴티티에서 또 대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요즘은 또 뭐 축제라든지 하나의 이벤트 이런 행사에도 또 그런 페스티벌 아이덴티티에서 FI 이런 개념으로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그 지자체 또 각 도시마다 아니면 마을마다 또 그 브랜드 네이밍을 해서 독특하게 그 지역마다 아니면 마을마다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인 장직 시대, 1인 기업 시대, 또 개인들이 퍼스널 브랜딩해서 개인 브랜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거나 이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 네이밍 이름일 테고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우리가 흔히 보면 심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맥도날드 하면 M자가 이렇게 생각나고 그죠? 파리바게뜨 옛날에 뭐 에펠탑이 생각난다거나 또 스타벅스 하면 또 반인반수 또그 신화에 나오는 또 나이키 하면 이 승리의 예, 스워시 또 막 그처럼 뭔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심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폰트라 해서 그 서체 타이포라고 그러죠. 어떤 글자체를 쓰느냐 뭐 그런 글자체 그 다음에 심벌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그런 요소들 그리고 또 음악적 그 오디오의 어떤 이런 사운드 뭐 이런 요소들도 그 어떤 그 브랜드를 구성하는 이런 모든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란 단순히 그 브랜드 그 자체의 이름에 그치지 않고 그 브랜드를 둘러싼 브랜드 네이밍과 또 상징, 심볼, 그 다음에 그 서체 타이포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그 접점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 이런 총체적인 요소를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인류 명품 브랜드는 보면 엄청난 천문학적 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브랜드에 열광하고 또 어떤 브랜드는 태어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사라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또 고유의 이름을 갖고 또 성숙해서 언젠가는 노쇠에서 또 죽음을 맞이하듯이 이 브랜드 또한 처음에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을 달고 또 어떤 브랜드는 몇백 년 이렇게 가는 세계적인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이슬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회사를 직접 창업하거나 지금 창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그 자기 자신의 기업을 만든다 아니면 1인 기업을 창직한다 아니면 내가 뭔가 신제품을 하나 시장에 내놓는다 그랬을 때 그 브랜드 네이밍 이름을 뭘로 지을 건가 그거 생각해 보면 가슴 뛰고 또 굉장히 설레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의 수습국장을 나와서 캐츠2라는 디자인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브랜드 네이밍을 뭘로 할까 한참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때가 봄날이었습니다. 예. 자동차를 몰고 이게 이제 지금 회사 법인을 설립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름은 떠오르지 않고 고민하다가 장충당 공원 앞을 지나가는데 목련이 하얗게 피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봄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디자인 회사 봄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뭔가 꿈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과 연상되는 뭔가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그때 당시에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 소이다 라는 시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양이는 굉장히 수염이 촉수 이게 아주 민감하고 또 시크하고 도도하고 날렵하고 순발력이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하고 너무나 딱 맞는 이름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하면서 그 캐츠라는 그 브랜드를 일단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츠, 그리고 제가 그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번 들었을 때 고객의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뭔가 좀 강한 그런 브랜드. 그래서 캡츠 이렇게 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험과 격음이 들어가는 그 브랜드를 주로 이제 잘 이렇게 활용을 하는 편인데 캐쳐 그래서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회사를 창업할 때 또 한국 그 광고계 아트계의 레전드 전설이라고 할 만한 이상호 아트 그 창작대장과 저는 이제 카피라이터 출신이라서 전략대장에서 두 사람이 콤비를 이뤄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두 사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캐츠2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캐츠2라는 캐츠 하면은 그 뮤지컬 캐츠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고 또 캐쳐2 두 사람 크리에이터가 또 창업한 디자인 회사였기 때문에 고양이를 또 회사의 어떤 심볼로 내세우면 짧은 시간에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고양이를 키우고 고양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 회사의 어떤 그 브로셔나 회사 소개 영상 이런 데 전부 다 벵갈산 고양이를 활용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제주도 온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차가 됐는데 그 벵갈 고양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 캐츠2는 이 고양이라는 어떤 디자인 회사의 속성과도 맞지만 사실은 이 크리에이티브스 창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두 사람.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스 2 여기에서 CAT S 스퀘어 해서 크리에이티브스 스퀘어 여기에서 글자를 캐츠라고 해서 무한창조 이런 그 브랜드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회사를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제주도에 와서 그 제주 이글루라는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자체를 지을 때도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제가 그 시를 쓰는 월담 시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시를 쓰고 있는데요. 월담 시인의 이글루를 할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이게 그
이 집 형태가 이 천장이 열리는 제주 유일한 숙소인데요. 이게 그 이글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숙소의 건축물 이 형태에서 이글루하고 또 이게 제주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주 이글루 해서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제주 이글루를 짓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지을 때 두 단어를 서로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합성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아시아 뒤에 아시아나 하면 아시안 뒤에 A 붙여서 아시아나 이런 식으로 또 단어를 또 뒤에 합성을 해서 만드는 그런 그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덧셈 뺄셈 곱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브랜드의 어떤 방향 컨셉 여기에 맞는 그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그 유효어와 동의어 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또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독어 불어 뭐 이런 우리 또 전통 고유에서도 찾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볼 수 있겠죠. 제가 그 제주어에서 그 이름을 지을까도 생각을 해 보다가 그냥 궁극적으로는 이 건축물 형태 자체가 제주 유일의 어떤 천장이 열리는 우주선 같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원래는 우주선 하우스 또 뭐 북극곰을 제가 그 심볼로 해가지고 베어 하우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생각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제가 제주 이글루라고 이름을 브랜드 네이밍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브랜드 컨셉은 이제 브랜드 네이밍은 그 제주 이글루로 정해졌는데요. 이 제주 이글루라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고객한테 알릴 것인가 해서 제가 저는 이제 또 심벌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북극곰 하얀 그 북극곰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 이글루 숙소에 오시면 입구에 큰 현모암으로 만드는 북극곰 여러분들을 반겨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에 가도 곰돌이 인형이 많고 숙소 내부에 가도 곰 인형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의 그 브랜딩 과정에 있고 그 제주 이글루를 한번 다녀가신 분들이 쉽게 또 기억도 하면서 친근하고 귀엽고 뭐 그런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천정이 열리는 제주 유일의 우주선 숙소인데요. 이 브랜드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한테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브랜드 컨셉을 잡고 그 브랜드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창조적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흔히 보면 그 광고 기법 중에 3B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B인데요. 뷰티, 그 아름다움, 그 다음에 베이비, 또 아기, 그 다음에 비스트, 동물. 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되면 일반 시청자들의 눈을 확 사로잡고 뭔가 관심을 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이글루 광고에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그 흰 북극곰을 등장시켜서 만든 영상인데요. 한 번을 봐도 굉장히 강력한 기억에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캠페인을 때는 북극곰을 등장시켜서 광고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 2차 또 광고 캠페인 나갈 때는 실질적으로 이 화성의 우주 기지를 닮은 또 숙소 해서 그 조선일보 이 월간 산에도 나갔는데요. 이게 그 화성의 우주 기지를 닮은 아주 이색적인 숙소로 또 그때 기사가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우주선이 이렇게 발사되는 그 영상하고 마치 우주선이 이렇게 착륙해가지고 그 제주 이글루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그런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상력의 극치이고 메시지의 극과장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광고의 극과장 메시지는 하나의 유머 요소이자 재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예전 같으면 뭐 TV 15초 나가면 뭐 몇천만 원, 예를 들어서 뭐 MB 15초 딱각 15초 하면 뭐 1,500만 원씩 나갈 정도였는데 요즘은 개인들이 얼마든지 영상을 또 직접 촬영, 편집, 녹음, 뭐 자막까지 다 넣어서 이 유튜브라든지 또 다양한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라든지 또 블로그라든지 카스트라든지 이렇게 그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인 기업가 아니면 작은 가게라고 해서 굳이 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1인 기업이든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든 이제 창업을 하는 분들이든 간에 여러분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브랜드 네이밍을 지어서 그 브랜드에다가 어떤 비전과 어떤 가치를 심어서 고객한테 사랑받고 영원히 오래 기억되는 그런 브랜드 가치 존중받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개인도 이제는 브랜드이고 또 여러분 개인도 전략적으로 브랜드 컨셉을 찾아서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광고 홍보 마케팅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인정받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카피 전카피TV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브랜드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